안녕하세요. 그 해커스 경찰 김대환이고요. 저번에 그 가테안 TV 하고 이번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필기 합격생 2명을 이제 모셔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최종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합격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 뭐 할 거냐면 일단은 시험을 4월 27일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꿀팁 요거 하면 붙고 요거 하면 떨어진다라는 꿀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필기 합격생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단 학생 한번 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청 필기 합격자 도현단입니다. 수험 기간은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비라고 합니다. 17년도 2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자,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1분이고요. 잘 송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넘치고요. 예, 두 분 다 실강생 인강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공통 과목, 영어하고 국사가 원체 중요한 점수니까 공통 과목부터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특히 은비 학생이 영어 점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현단 학생이 영어 점수가 좋아가지고 네. 리얼 꿀팁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래서 점수 이렇게 맞았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제가 토익 점수가 좀 높았기 때문에 좀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어 80점 맞았고요. 우와, 꿀팁이라고 대박이네. 하면은 그 시험 당일 아침에 그 하프로 좀 문제를 풀고 가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어를 몇 분 정도 놓고 실제 시험에서 풀었어요? 제가 뭐 모의고사 풀고 이럴 때 딱히 시간을 재면서 푼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라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목에 그 5과목 중에 이제 푸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순서대로 어떤 네. 거부터? 한국사, 그다음 영어, 영어? 현과. 그래요? 네. 그래요. 시간이 영어를 풀면서 막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단어 나올 거 좀 찍어줄 수 없어요? 이거 볼만한 애들 단어 문제 나올 거 한 2개 정도 찍어줄 수 없어요? 제가 찍기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네. 이 꿀팁이라면은 단어 같은 거 찍어서 적중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워낙 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영어를 지금 단계에서 하프 같은 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프 꾸준히 풀면서 좀 감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는 꾸준히 외워주시고요. 국사는 어땠어요? 국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노트 단거나 해서 그거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이제 틀린 걸 그 단거나 한 노트에다 계속 표시를 해서 그걸 계속 봤어요. 그랬어요. 네. 우리 은비는 영어하고 국사 공부 나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영어는 이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국사는 저는 필기노트보다는 기본서만 봤어요. 기본서만 보고 그리고 따로 특강 같은 거 안 들어도 되고 네, 저는 기본서 해독만 했어요. 기본서 해독만 했어요. 네. 한 단원씩 해독. 근데 기본서 해독하고 여기는 필기노트 보는 스타일인가요? 네네. 어떤 장점이 있어요? 기본서로 볼 때 필기노트보다? 일단은 글씨가 커요. 글씨가 그렇죠. 크고 네. 그리고 뭔가 필기노트는 한 장 볼 때 되게 쪼목쪼목하게 있는데 기본서는 많이 본다는 느낌? 그러니까 딱 하면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뿌듯함?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필기노트로 보니까 뭐가 좋아요? 시간 아무래도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회독을 여러 번 돌릴 수 네, 있다? 회독을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요? 영어 일주일 쉰다고 감을 잃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영어. 이제 뭐 공통 얘기를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공통 과목을 전혀 몰라가지고 전혀 몰라서 이번 시험은 어려울까요? 영어 어쩔까요? 영어 시험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사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좀 변별력을 주지 않을까.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영어가? 저도 이번에 영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8년 3차보다는 안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그렇죠. 폭탄 아니었나요? 제가 꿀팁을 드리면 제가 본청 애들을 봤거든요. 2019년 1차도 영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영어요? 엄청 못하는데 영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동기들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영어 좀 쉽게 좀 내라. 학생들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 영어 좀 어려워야 된대요. 일단 마인드 자체가
영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제할 때 오다를 줘요. 본청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랬다 해서 얘기를 주는데 영어가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는 마지막까지 뭐 법과목 같은 거는 별로 그냥 기출 마지막 하는 거 하듯이 하면 되는데 영어는 매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영어가 어려울지 뭐 한국사가 더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통을 좀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렵게 나온대요. 자, 다른 과목에서 커버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하는 게 좋습니다. 오더라고 하신 거. 기출해독하고 모의고사. 기출해독이 양이 많아요 지금. 네, 맞아요. 기출해독이 제 것만 해도 말이 1000제고 1200제인데 기출해독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가 풀었던 거를 뭐랄까 이게 답을 외워요. 답을. 그래서 막 기출해독이 막 쭉쭉쭉 넘겨서 되게 막 많이 넘어가는 감이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기출을 어떻게 회독을 한다는 건지 이건 쉽지가 않아요. 틀린 것만 푼다든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기출해독한다면 생으로 처음부터 갖다 놓고 아침부터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거를 통째로 푼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중간에 뭐 틀린 것만 해서 답을 체크해서 보는 거 이걸 기출해독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학원 시즌에 맞춰서 전범이 지금은 뭐 진도별을 따라갈 타임도 없고 오로지 전범이 치는 거예요. 대신 저희 학원 제 강의에서 준비하는 전범위 정도 수준을 푸세요. 이게 타학원 전범위 풀면 타학원 몇 명 유명한 학원 있는데 스타일 그 선생님들이 절대로 막 좀 어렵게 내요. 스타일 자체가 실제 시험 난이도 안 맞게끔 좀 어렵게 내요. 이게 뭐 누구 특정이 되면 뭐 비방하느니 이런 얘기 듣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렇게 뭐 키워드는 두 문자 안 외우면 못 풀게끔 해서 막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다른 학원 모의고사 치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학원 모의고사는 비추고 뭐 또 잘난 척한다고 하는데 제가 주는 전범위가 제일 깔끔해요. 진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2단계에서 푸는 점수가 실제 시험에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제 2단계 정도에서 하는 기출이 아니고 전범위를 지금 모의고사 보는 게 제일 좋고 부족한 부분 오늘도 강의를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경우 재수론이 되거나 뭐 형벌론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해당하는 파트를 찾아가지고 기출문제집 찾아서 보든지 기본서를 찾아서 보는 게 좋고 형소도 예를 들어 상소나 증거 파트가 본인이 약하다. 지금 전범위를 푸는데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실수해서 틀리는 거 말고 자기가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은 기본서로 마크를 하든지 아니면 기출을 마크하든지 그 부분은 기출로 마크하되 나머지는 일단은 지금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지금 좋습니다. 자 이제 형법 형소법 마무리 전략이 뭐 자연스럽게 넘어와 버렸는데 그 전에 뭐 질문이 있네요. 마킹은 다 풀고 하는지 한 과목씩 하는지 예 먼저 현단님부터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마킹은 한 번에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남겨놓고 네 마지막에 몇 분 남겨놓고 마킹했어요? 10분 남겨놓고 10분이 남았어요? 네 마킹하고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어땠어요? 저는 한 과목 다 풀고 마킹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킹하면 이게 남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하면 이제 그 재미로 약간 풀었어요. 이 마킹 저는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타입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마킹 장단점이 있고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할 게 하나 있었구나. 하나 할 게 뭐냐면 이제 시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르면 3번 찍어라, 모르면 4번 찍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면 3번, 4번이 자기가 생각하기 싫으니까 3, 4번을 찍는데 일단은 법과목은 뭐가 있냐면 지문을 읽다 보면 지문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 중에 아리까리하고 두 개 중에 애매하면 찍지 말라고요. 찍지 말고 끝까지 연구해서 별표 치는 게 그래봐야 20문제 중에 한두 개밖에 없을 거라고요. 뭐 많아야 두세 개인데 끝까지 고민해보고 고민해봐서 뭐가 정답에 가까울지를 생각해야지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시간 부족해서 A 3번 모르면 4번 이렇게 찍으면 잘 틀려요. 생각해보면 언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보다 보면 답이 좀 있어요. 답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절대 3, 4번 그냥 정해놓고 찍지 마시고 끝까지 진짜 집요하게 이게 답에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에라 찍어서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별표 쳐서 맞춰야 되고 제가 진짜 잘난 척인데 별표를 20개를 했는데 19개를 맞힌 적도 있어요. 별표를. 끝까지 집요하게 별표를 쳐놓으면
그냥 답을 손 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뜯고 그래도 모를 때는 뭐 반드시나 뭐 단원적 언어 쓰는 거를 찍는 것뿐이지 일단은 출제자의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끝까지 절대 찍지 마시고요. 그 시중에서 모르면서 3번 모르면서 4번은 진짜 그거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무거나 손 가는 거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형법용수법 스타트 하면 되나요? 아, 덥죠. 물 한 모금 먹어도 되는 거죠, 이거. 자,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기다렸을 텐데, 네. 마무리 전략에서 이제 한 달 전에 꼭 봐야 될 거 이제 소개를 이제 제가 드리면 일단은 땀도 나고 이 라이브니까 땀 나네요 보니까 455명이 지금 현재 시청 중이네요 보니까 4월 1일 날 최신 판례 하거든요. 무료 강의로 하니까 학원에 실강도 무료고 인강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무료 강의로 진행하니까 최신 판례를 정리하시고요. 제가 5개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마무리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이고요. 뭐 제 단톡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2,300명 있는 것 같은데 단톡방에 제가 매일 문제를 올리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 제 공지사항에 보시면 제 카페 공지해 보시면 최신 판례 정리 있어요. 은비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판례 OX를 정리해가지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나 최신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자신이 정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학생들은 뭐 A4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한 학생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타이밍에 이제 정리는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시험장까지 갔을 때까지 정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정리는 그만하시고 정리가 된 게 있으면 그걸 보세요. 그건 보시지 지금 막판까지 정리를 뭐 더하고 뭐 추가해서 붙이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지금 한 달 아마 30일인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벅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동영인데 동영은 중요해요. 문제 내용을 아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전범위를 치는 게 전범위 치면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몇 분이 걸리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기가 계속 틀리는 파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 파트를 점검해서 다시 풀어서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 계속 또 나면 또 틀려요. 참 묘한 게 상수 틀리면 계속 상수 틀리고 증거 틀리면 증거 틀리고 재형법정지 틀리면 재형법정지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범위를 치는 거고 시험 보는 성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전범위 체크를 잘 하시고 그다음 과감히 포기할 것은 4월 27일 시험 대비인데 기본 강의로 수강하고 있으면 이거는 마이너스고요. 기본서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책을 그냥 텍스트를 읽는 거는 지금은 의미 없어요. 지금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건 의미 없고 그러니까 8월 30일 2차 대비라면 지금 기본서 정도 가는 게 좋은 거고 진짜 4월 27일 대비한다면 단권을 아무리 잘해놨어도 지금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자기 틀린 부분 체크해야 되고 최신 판례 체크해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많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본 강의 수강과 기본서 정도 갈 타이밍은 지금은 좀 넘었어요. 그 전에 미리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단이하고 은비 학생이 형법용서법 점수가 되게 좋거든요. 뭐 몇 점 맞았는지 말할 수 있나요? 저 형법 95, 형소법 90 맞았습니다. 잘했네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다른 시각에서 뭐 좋은 꿀팁이나 정리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대환 선생님의 그 심화 강의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심화 강의에서 선생님이 느낌 온다, 막 이번 3차 적중이다, 막 이렇게 적어놓으라 이런 거 계속 필기하고 또 그 선생님의 그 카톡 OX 자기 전에 맨날 보고 잤어요. 네. 더 할 얘기 뭐 없죠? 그러면 이쪽은 현단 학생은 뭐 할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해주죠. 마무리 꿀팁 형법용서법 뭐 점수는 얼마나 맞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는 형법은 100점 맞았고요. 형소법은 85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그 2단계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틀린 거는 그날은 그 틀린 건 반드시 외우고 간다는 식으로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특 회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찍기 특강 듣고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하는 게 기출 심화 강의에서 기출 문제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진도별 있고, 진도별도 있고, 전범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다음 기특이 있고 막직자가 있어요. 자, 지금 정리를 한다면 본인들이 정리를 다시 이번에 시험을 한다. 네. 어차피 필기 합격하고 여러분이 겪은 그 경험을 네. 지금 30일 남은 거 이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네. 내가 지금 많다고요. 지금 기출도 네. 있고 진도별도 있고 전범위도 있고 네. 기특 막직자 있는데 어떤 식으로 법과목을 정리할 것인지를 시간 네. 안배를 좀 줘보세요. 공부 경력이 한 2년 됐죠. 네. 예, 이제 마무리 정리 왜냐하면 그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본인 저는 같으면. 이제 제가 이제 30일 남았다 하면 기출 문제 그 선생님의 그 카페에 보면 그 이렇게 답안지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거를 한 바닥씩 맨날 풀고, 그리고 저는 기특을 2차 때까지 안 봤는데 3차 때 기특을 보기 시작했는데 기특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기특이 이번에 진짜 좋았어요. 그냥 최신 판례까지 다 있고 따로 최신 판례 찾아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진도별도 안 보고 전범위도 안 보고 막직자도 안 보고 딱 기출이랑 기특만 볼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네, 점수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현단 학생은 지금 본인이 지금 전략을 형법용사법 전략을 짠다면 어떤 전략을 짜서 30일 전략을 짤 건지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좀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틀리는 파트가 있으면 뭐 수사라든가 이제 본인이 계속 약한 파트가 있어요. 계속 틀리는 파트는 기출로 가서 보든지 아니면 이제 단거나 해놓은 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계속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합격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기출이 잘 맞는 스타일은 기출로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도별 전범인데 진도별은 이미 다 봤을 거고 틀린 거 위주로 체크하시는 거 하고 전범위는 감을 잡는 건데 제가 20회를 준비했으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정도의 전범위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적정량을 풀어가지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공부가 이 학생들은 2년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감을 잡아서 기특이 하면 효과를 많이 봤을 거예요. 막직자는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뭐가 제일 효과가 단기간 효과를 빼냐면 막직자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순서는 기특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합격권에 올라온 정도 수준이 기특 단계에서 올라온 거고요. 네.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진도별 전범위를 마무리하는 게 많고요. 기특을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진짜 고수고 진짜 막직자만으로도 점수를 내는 학생들은 이미 다 95, 100을 맞아본 학생들이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네. 또 뭐 어떤 거 있나요? 기특, 지금 기특 사는 거 비추인가요? 기특만 사서도 85, 90 맞는 학생 봤는데 공부가 많이 돼야 돼요. 공부가 많이 돼야지 기특만 봐서 점수가 나온다. 저기 적중률 뭐 90% 올리긴 올렸는데 뭐 안 맞아서 기특이 아니라 적중이 아니라 적중을 시키는데 지문 길이도 다르고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했고 그다음에 뭐 다음 뭐 기특 얘기해서 지금 정리는 제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네. 뭐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와, 저희 떨어진다는 표현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세상에 한 명을 뽑는다고 해도 붙는다라는 아주 자신감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세뇌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래도 본인들이 합격할 때까지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행착오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시행착오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본인이 이거에서 실패했다. 또 이거 하니까 별로 안 좋았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마무리를 앞두고요. 그런 것을 얘기해주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은비의 학생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현단 네. 학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2차 때까지 뭐 오히려 그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그 핵형소 한 문장 한 문장 다 보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신 부분만 판례도 선생님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전혀 약간 그게 시간 낭비다, 안 나올 거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했던 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시험 치고 뭐 6개월을 더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생각했던 게 다시 뭐 나는 2차를 바라보고 했는데 나는 3차도 있으니까 괜찮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2차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이번 3차는. 그래가지고 저는 합격한 것 같아요. 이번에 피랍. 자, 현단 학생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떨어지는 거 시행착오 했던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한 달 남으면 한 달이란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이 이제 늘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그러니까 양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공통된 이 시행착오를 보면 알아요. 은비 학생, 현단 학생 얘기하면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저런 거 있어요. 자기는 꼼꼼하다. 나는 다 준비한다라고 해서 많은 양을 보는데 정작 보면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문제는 당연히 틀려요. 그거는 본인이 보려고도 보이지 않고 더 웃긴 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를 틀려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진짜 당황스러운 게 뭐였냐면 1, 2교시에 이제 시험을 전범위 과목을 하면서 정보는 절도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 설계도면 이거 출력 복사하는 거 절도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 3, 4회에 모의고사 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률이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한두 시간 전에 들은 얘기를 1시간 전에 들은 얘기를 또 틀려요. 뭐 그 학생들이 멍청해서 너 아니고 이게 사람이 실수하는 게 기본이에요. 실수하는 게 머리가 뭐 아무리 자기가 집중하고 있어도 그 시험장에서 현출이 되지 않으면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짐없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문제는 이게 보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경험을 한번 해봐서 아는 건데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을 틀리지 않는 게 더 소중해요. 우리 시험을 예를 들어서 100점부터 뭐 80점까지 나눠가지고 100점은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등수대로 간다면 100점을 맞는 전략을 쓴다면 다 해야 되는데 80점에서 85, 90점 정도의 이 점수라면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가능한 맞히면 좋겠고 그거는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사라든 뭐 어떤 과목을 하든지 간에 맞춰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80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20문제 중에 16개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그게 새로운 게 나온다든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만 봐도 16개 맞춰요. 일단 기본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티 이제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이 이제 사전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사전 질문 받아가지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전화가 먼저 있나 봐요. 전화 상단에 지금 전화 상담 받아가지고 뭐 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상담한다고 했으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고 상담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 나냐고요? 입냄새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안 납니다. 뭐야? 저는 운동 평소에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정도 했어요?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무슨 운동이었어요? 그냥 근력 운동 위주로 했습니다. 여기는 네. 저는 진짜 팔굽만 했던 것 같아요. 팔굽이 제일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냥 노래 3분 틀어놓고 3분 동안 팔굽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3주 전엔 운동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평상시 많이 해서? 그때 일단은 필기 시간이- 합격을 해야 할 체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네요. 자, 그럼 지금 전화 오나요? 사전 질문 먼저 하는 거예요? 사전 질문 커뮤니티 질문 사전 질문 들어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SEON 23412님이 했는데 순경에서 경위가 된 후 경관부 시험 합격할 경우 경위계금 같은데 출신만 바뀌는 메리트가 있나요? 질문 좀 어려운데요. 경위되면 경관부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차이 나는 거는 경관부는 TO 자체가 이제 총경 TO 달 때 순경 출신이냐 경관부 출신이냐에 따라서 TO를 달리다는데 굳이 경위돼가지고 경관부 시험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저번도 많았는데 연고지에 지원 못할 듯 해서 타지방 갈 건데 뭐 10년 있어야 옮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저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고지를 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얘기인데 이게 타 지역에 사는 게 힘들어요. 일단은 월세가 들어가고 밥값도 들어가고 하면 경찰 공무원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저것 반값 들어가고 무슨 밥값 들어가면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저녁 근무하고 나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고지를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진짜 연고지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뭐 자기 지역 뭐 5명, 8명 뽑는다 그러면 연고지 쓰고 싶어도 쓰기 힘들죠. 일단은 되는 게 급하다 라고 생각하면 타 지역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자기 나이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세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최종 합격하고 나서도 또다시 연고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합격한 학생이 다른 데 쓰게 되면 최종 합격하고 쓰게 되면 면접할 때 불이익 주는지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점수대하고 자기 공부 경력이나 주위 환경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연고지가 제일 좋아요. 해본 연고지 제일 좋고요. 저는 연고지 근무해봐서 연고지가 좋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금전적인 것도 있고 주위 환경도 있기 때문에 연고지 나쁘지 않고요. 나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해보시고 자기 성적과 환경을 고려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두 번째 전화 질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 해커스 심화반 듣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예. 그 이제 한 달 원래 이제 2차를 보고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이제 뭐지? 1차를 뭐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고 있거든요. 아, 한 달 남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최적의 방법인지 알고 싶어서. 2차 대비면 2차에 일단은 집중을 하시고요. 2차 집중을 하는데 제가 심화 때 강의 때도 얘기를 했어요. 1차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2차 대비하는데 1차 단계에서 뭐 문제풀이나 심화를 같이 따라가면 오히려 단단하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2차가 목표로 잡고 컬이나 일정을 다 짜야 돼요. 다만 1차에서 법과목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기본 점수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심화 과정 하는 대로 그것만 일정을 잘 따라가세요. 그 일정 따라가고 그 제가 중간중간에 스터디라고 해서 형법 시험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쳐서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너무 1차를 너무 자기가 몰입해서 가면 이도저도 안 되고 나중에 2차 갈 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1차 때는 되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제끼는 게 아니고 되면 좋다라는 논조로 가는 것이고 그걸 이어서 가면 2차 때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운이 좋아서 뭐 영어국사가 잘 나오면 1차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2차의 주력을 포커스를 두되 1차를 방심하지 마라.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수업에서 봬요.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세 번째 사전 질문 들어온 거 또 보면 또 뭐 있냐? 뭐 있죠? 사전 질문 있고요. 사전 질문 2개밖에 없었나요? 예. 가산점 얘기도 있는데 가산점은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지 현단 학생은 가산점 어떻게 채웠나요? 뭐 가산점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일단 3차 칠 당시에는 그 토익 점수로 가산점 5점을 다 채웠었는데요. 근데 그게 면접일까지 그 점수가 유효해야 된다는 거를 3차 시험 바로 직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3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실용 글쓰기하고 이제 토익을 봤어요. 그래서 각각 4점씩 받아서 그렇게 해서 5점 채웠습니다. 남았네요 점수가. 네. 예. 은비 학생은 가산점 어떻게 채웠어요?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실용 글쓰기는 따놔라 해서 땄는데 하필 4점을 이제 받았는데 1점 채우기가 귀찮아서 이제 계속 미뤘어요. 미루다가 뭐 필기 합격 다가오는 그 시점에 워드를 따야겠다 싶어서 땄는데 되게 불안했어요. 그 필기 합격에 집중도 못하고 워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에 신경 써서 저는 약간 후회되는 게 워드도 미리 따놓을 걸. 그래서 저는 5점 채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가산점은 일단은 채워놓고 가야지 나중에 필기 붙고 나서 채우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니까 뭐 이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고 전화 상담은 또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카톡방 단톡방 보고 얘기를 해줄게요. 질문하세요. 질문. 현단이 학벌 좋으실 때 대형 은비님 연고지 안 쓰실 것 같은데 이번 시험 뭔 소리예요? 대형 얼마 드나요? 대형 땄어요? 대형 안 땄습니다. 아니, 대형 안 안 땄죠. 이게 더 빠르네요. 얼굴 홍당무 은비 학생 화이팅. 대학 휴학하고 공부하세요? 어떻게 됐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예, 그럼 저 대학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네. 출결 안 좋으면 거의 안 출결하고 상관은 없어요. 네. 없고 뭐가 2달 하면 대학 하는 거고. 예. 전화 하나요? 아니죠. 전화 또 와 있어요. 전화 상담 하나 또 받을게요. 주세요. 예. 안 나오는데. 말씀해 보세요. 전화 상담 받을게요. 예. 잘 안 들려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말씀. 여보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 면접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예. 제가 군대가 면제인데 이게 불이익이 있을까 여쭤보려고. 없어요. 예. 그리고 예.
경찰학개론 과목이 예.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동안 공부했던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걸 추천하고 싶은지 옆에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면 안 돼요? 먼저 말씀하시죠. 추천. 일단은 언제가 시험 목표세요? 이번 지금 4월 정도 공부했는데 2차가 목표긴 해요. 그렇죠. 이게 질문을 안 맞는 학생들은 제가 뭐 하라고 하냐면 본인 수학이나 본인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한 여러 명 질문하더라고요. 수학 잘하는 애들도 좀 있나 봐요. 그 학생들은 수학 같은 거는 그냥 기존에 실력이 있으면 공부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바로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바꾸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게 아니면 기존에 하던 게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가다듬어 가지고 잘하는 게 좋죠. 옆 사람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 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도 사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도 똑같은 예.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관련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예, 경찰학개론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죠? 예, 화이팅입니다. 예.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코너는 시험 전날 필기 합격생들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 좀 해결하고 갈게요. 은비 학생은 시험 하루 전날 뭘 했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죠. 일단은 형법은 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카톡방 그거 위로 다 봤어요. 다 보고 자고 또 한국사는 뭐 필기 된 것만 또 보고 영어는 문법만 보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형법이 이렇게 점수가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카톡방이 진짜 좋아요. 카톡방이 진짜 좋고 그리고 스타벅스 맨날 하세요. 스타벅스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현단 학생은 뭐 마지막 필합 때 마지막 전날 시험 보기 전날 기억나요? 네, 기억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3차 필기시험 전 3일 전에 독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몸이 아프면 시험을 못 볼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제일 부족한 부분만 이제 빠르게 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죽 먹어서 몸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봉셀통통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제가 시험 전에 봉셀통통 먹으라는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 전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게 약장사 같은데 약을 좀 드셔야 돼요. 약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걸 약발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발 좀 받아서 시험 한 달 전에 뭐 어머니께서 보약도 해주시고 뭐 영양제 같은 것도 먹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결국 체력 싸움이기도 해요. 공부는 거진다 다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체력 싸움에서 뒤집냐 뒤집히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 집중력 싸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뭐 여학생도 하나 질문했지만 평상시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시험 마지막 한 달 쏜다고 하는데 요때 지금 30일이 되게 중요해서 따로 뭐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뭐 따로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뭐 헤어지지도 말아야 되는 시즌이고 지금은 저라면 일단은 약도 하나 챙겨서 먹고 뭐 비타민도 먹어도 좋고 영양제도 좋고 잘 챙겨서 먹고 시험 전날 밥 잘 드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저는 초콜릿 몽셀통통 이런 것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먹으시고 본인의 그 평상시 했던 루틴대로 그대로 해서 시험장은 되게 연습 삼아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연고지 아닌 지역도 질문 보시면 연고지 아닌 지역 지원하면 페널티가 있느냐? 없어요. 페널티 없는데 본인이 자체가 페널티죠. 가면 뭐냐면 저는 연고지 근무하면 장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남에서 근무하니까 동문동창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서요. 그래서 연고지 근무하는 거 무슨 뭐 그들 백 쓰는 거 떠나서 일단은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나서 경찰에 간다 그래도 저 했던 근무지 가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고지가 점수가 너무 높으면 하여튼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체 페널티는 없어요. 뭐 하루 몇 시간씩 공부하냐고 학생들 질문 있는데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저는 많이 하면 9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을 안 정하고 할 양을 정해서 선생님처럼 약간 게임하듯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할 양만 딱 정해놓고 다 하면 영화 보고 다 하면 게임하고 네, 그랬었어요. 아주 좋은 얘기인데 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포상을 해줘야 돼요. 공부는 자기 포상을 해줘야지 그냥 책상에 계속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볼 거야라고 정해놓고 일주일 분량을 정해놓고 그걸 마스터하면 그냥 잘했다고 자기 칭찬하는 거예요. 시험 잘 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 자기 칭찬을 하면서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하고 현단 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시험 한 30일 남기고. 저도 근데 시간을 재면서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라 양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래도 대략적인 공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시간 정도는 10시간에 강의 수강은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고요? 강의 포함해서요. 강의는 몇 시간 정도 들었어요? 강의를 근데 저는 이제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부분만 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불규칙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몇 년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그렇죠. 1년 차, 2년 차에는 강의 듣는 시간이 몇 시간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1, 2년 차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차쯤에는 강의 몇 시간 들었어요?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 저는 하루에 5강씩 기본 강의 말고 마지막은 한 달. 그러니까 1년 차에서도 문풀을 대비했을 거고 네. 2년 차도 문풀을 대비했을 거고 3년 네네. 차도 문풀을 대비했을 텐데 그렇죠. 1년 차 때는 강의량을 많이 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은 1년차 때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강의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의 비중이 좀 그때는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언제쯤 되니까 강의를 발췌도 가는 수준이 됐어요? 몇 년 차쯤?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네. 타임 되고 여기는 언제쯤 되니까 강의를 좀 덜 듣게 돼요? 저는 강의를 달고 살았어요. 강의 달고? 네, 예. 강의를 끝까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류가 있어요. 강의를 공부를 어떤 여학생인데 사시 붙은 여학생인데 문제집 안 풀고 그냥 강의만 계속 듣는데 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마다 되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듣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귀에 이렇게 계속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들은 강의 지겹지 않아? 했더니 계속 들은 거 또 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붙는 방법이 여러 가지구나라고 생각했고 기본서 정독해서 붙는 케이스도 있고요. 기출 많이 돌려서 붙는 케이스도 있고 뭐가 정답은 없는데 근데 지금 타이밍에는 그냥 정석적으로 본다면 기본서 돌리는 거는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지금 타이밍은 기출 풀고 기출 다 푼 사람들은 진도별 그다음 전범위 풀고 그다음 뭐 문제풀이 풀고 뭐 막직잘 하든지 기틀 하든지 그거는 뭐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100일당 근무 어떠냐고요? 100일당 근무 옛날에는 두들겨 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100일단이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근데 키하고 시력도 보고 뭐 외모도 보고 뭐 이것저것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잘 갖추면 저는 주위에서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친척 동생도 100일단에서 필기 붙고 그랬었는데 100일단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요. 100일단 좋고 그 나중에 이제 거기서 안에서 자체 승진 못하고 나와도 하여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100일단 좋아요. 커트라인하고 그러니까 대신 면접이 힘든 거니까 면접이 뭐 신경을 좀 쓰시면 좋고 채팅창 보겠습니다. 안경 동구리로 바꿀 생각 있냐고요? 이게 머리가 커가지고 안경이 잘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거고. 한국사 지역적인 부분들은 복습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현단 학생은? 네? 지역적인 부분 어떻게 했냐고요? 한국사 외울 거 많을 텐데. 저는 근데 사실 기본서를 위주로 봤어가지고 기본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필기노트에 담거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게 어떤 건지 감 잘 안 오네요. 그래요. 국가직은 형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 개론 문제가 좀 틀리던데 공부도 다른가요? 형사소송법이 양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개론하면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잡다한 특별법이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일단 형사소송법 강의하시면 보면 돼요. 보면 충분해요. 그걸로 보시면 되고 뭐 형사소송 개론이 조금 쉽게 나오는 것 뿐이지 형사소송법 다르지가 않아요. 머리 크냐고요? 머리 커요. 예전에 우리 모자 쓰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23 썼나? 22점 뭔가 23인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고 또 뭐 있어요? 어떤 부서 가고 싶냐고요? 현다님 어떤 부서 아직 붙진 않았는데 붙으면 어느 부서 가고 싶으세요? 저는 112 종합 상황실 가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좋으니까 상황실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실 가면 그게 상황실 계속 있거든요. 네. 거기 인기 좋아요. 인기 좋고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좋은 부서 중에 하나에 거기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저는 교통과 가고 싶어요. 교통 힘든데. 네. 예, 교통 가면 좋아요. 교통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교통도 여러 가지. 뺑소니도 있고 네. 교통사고 처리반도 있고 교통 지도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잘 모르죠? 네. 전 그래도 음주 단속. 단속은 거기 말고도 네. 지구대에서도 맨날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 네. 뭐 맨날 가요. 그 뭐 그런 거고. 또 뭐 질문 있나요? 시험 당일 뭐 봤는지 아까 얘기했는데. 예. 그거는 뭐 시험 당일 뭐 봤는지 봤고요.
저녁 사주기로 했어요. 제가 은비하고 현다님 이거 끝나고 저녁 먹기로 했고요. 맞습니다. 경찰대 편입이란 수시 트랙 뭔 소리예요? 이건 모르겠고 편입이란 수사 패스트트랙 경찰대 편입 좋은 건데 수사 패스트트랙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경찰대 한쪽에 독점되지 않고 여러 명이 뽑겠다라는 건데 좋은 것 같고요. 문신은 광탈이냐고요? 문신 지우면 돼요. 문신 지우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조폭 문신 같은 거 이렇게 막 생기면 그 지워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 하는 문신 같은 거는 뭐 지우더라고요. 지우면 붙여요. 근데 여러 번 지우더라고요. 뭐 3번, 5번, 뭐 7번 지어서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지우면 붙어요. 지우면 붙어요. 붙는 거 봤어요. 최종까지. 몇 시에 자는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이거 궁금하죠? 우리 네. 은비부터 몇 시에 지금 말고 시험 네. 이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그냥 공부 다 하고 잤어요. 그게 맨날 달랐는데 보통 한 9시, 10시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현단 학생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잤어요? 저는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12시 잤어요? 네, 저는 잠이 부족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아무리 못해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자야 했거든요.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또 6시간? 밥을 먹어야 해서. 아니 6시간 몇 시간 잤어요? 저도 많이 잤는데. 네, 저도 많이 잤어요. 엄청. 뭐 옛날에 뭐 사당오락인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잠은 본인대로 자세요. 본인 뭐 8시간 자도 붙는데 지장이 없고 10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8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잤던 것 같아요. 저도 12시 자서 7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7시 잤나 봐요. 7시간 자고 뭐 좀 적게 할 때 6시간 자는데 어쨌든 7시간 8시간은 6시간 7시간 자는 게 같습니다. 수험 기간이요? 수험 기간은 뭐예요? 수험 기간은 여기는 2년 됐다 그랬고 여기는 3년 됐다 그랬고요. 몇 시간 자는지 얘기했고 군무원 형사법 잘 못 보았는데 아마 쉽지 않을까요? 제가 보고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어떤지. 그다음에 뭐 염색 안 있어요? 됩니다. 염색할 수 있냐고요? 언제? 염색 안 돼요? 면접 때도 이제 다들 까만색으로 다시 그래요? 염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그래요. 제가 경찰대학 갈 때 머리 노랗게 염색했더니 다시 검정색 염색시키던데 염색이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아무래도 보수적인 현직 때 문신해도 되냐고? 문신하면 안 될 걸요 아마. 근데 저는 눈썹 문신 지금 할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미용 목적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된다고 하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생각 뭐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지방직 되는 거 저는 찬성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무슨 위에 고위 간부에게만 좋고 순경 출신 나쁘다고 하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권한이 되게 많아져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지금 단속 안 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단속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지역에 있으면 힘이 더 세져요. 이게 사람들 생각할 때 국가직이 더 힘이 세다 하는데 급여만 똑같이 맞춰주고 그런 지원만 똑같이 맞춰주면 지방직이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고 뭐 술자리나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방직 편해지는 이유를 편해지고 힘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해주겠는데 아마 근데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나올 때도 그 윗사람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그렇지 지방직이 나쁜 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급여나 무슨 재반 조건을 갖췄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시험 전 멘탈 관리요? 제가 맨날 알겠어요. 멘탈 관리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안 되면 반나절 정도는 좀 휴식을 좀 취했어요. 술도 마셨어요? 공부 안 될 때? 네, 마셨습니다. 뭐 마셨어요? 마실 수 있죠. 저는 이제 평일에 좀 빡세게 하고 주말에는 네, 가끔 좀. 저 비슷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녁에 맥주 한 병씩 먹고 자고 소주는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소주 좋아해서 요새는 참이슬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데 옛날에는 맥주 먹었던 것 같아요. 맥주 한 잔씩 마셨던 게 도움됐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여기는 술을 마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저는 멘탈 관리 어떻게 했어요? 술은 안 마시고 혼자 볼링 쳤잖아요. 볼링. 네, 볼링 치거나 또 노래방 가거나 또한 그 유튜브에 박명수 레전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유튜브 짤 보셨고 그랬구나. 예. 또 그랬고 또 뭐 있어요? 당일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몇 시에 도착했어요? 시험장에? 제가 너무 일찍 가서 7시에 도착했습니다. 7시요? 7시 9시 시험이죠. 네. 아니죠. 9시 입실이죠. 9시, 입실이고 10시 시험이 7시면은 몇 명 와 있어요? 근데도 몇 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일찍 가는 스타일인데 시험장 일찍 가서 책상에 이렇게 나에 맞는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 얘기도 중요하구나. 그 보면
저 시험 한 2번 봐봤거든요. 근데 햇빛 받는 자리가 또 안 좋은 데가 있고 책상이 이게 이 다리가 낑겨가지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이 안 맞으면 밑에 책을 깔아가지고 발 높이 맞췄고 하여튼 중학교 같은데 걸린 학교 학생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교실 책상은 그래도 맞는데 중학교 배정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책상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발 이게 안 끼 있는 데 있으니까 일찍 가서 의자 같은 거 바꿔두라는 얘기하면 또 이거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바꿨어요. 바꿔서 이 무릎이 끼니까 시험을 못 치겠더라고요. 책상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시험 당일날은 뭐 했어요, 은비는?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일단 책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바꿨고 예. 일단 일찍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찍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일찍 가서 정리를 좀 미리 가서 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있나요? 4월 1일 특강 홍보 4월 1일 날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되고. 체력 점수 현달이는 몇 점 맞았어요? 저 체력 40 받았습니다. 근데 40 잘했네. 그런데 그게 제가 원래 목표했던 점수보다 좀 낮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갈비뼈를 다쳤어요. 그래서 원래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 윗몸 일으키기하고 달리기에서 좀 적게 그럼 나왔습니다. 천미는 10점 맞고 네. 10점. 네. 윗몸은 몇 점 맞았어요? 9점 받았습니다. 잘하는 9점. 악력은요? 5점 받았습니다. 악력이 왜 안 나오지? 악력이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꾸준히- 악력 안 넣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악력 점수 높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푸시업 만점 받았습니다. 푸시업 10점. 네. 그다음 백미 백미가 6점 나왔어요. 6점. 네. 백미 6점이니까 물어볼 거 없고. 은비는 어땠어요? 몇 점 맞았어요? 저도 40점 받았는데 저도 40점. 원했던 예. 점수는 아니었는데 천미 몇 점 맞았어요? 10점 받았어요. 천미는 다 10점 맞고 네. 윗몸은 윗몸은 9점 받았어요. 9점. 악력은요? 5점. 악력이 다 약하구나. 아, 푸시업은요? 10점. 10점 푸시업 받았어요. 10점. 그럼 백미 6점? 네. 똑같네요. 똑같네. 똑같네요. 네. 40점 맞았구나. 40점이면 잘 본 거예요? 어때요? 이번에 시간을 많이 줬다고 하던데. 이번에 워낙 다들 네, 잘 근데 보셔가지고. 못 본 것 같아요. 40년 네, 잘 친 건데 보통은. 근데 이번에 기간이 엄청 길어가지고 네 다들 다 잘해가지고 제 악력이요. 제 보니까 50몇 나와서 아직 8점 요 정도 때던데 저번에 하다가 좀 하면 살이 쪄가지고 나중에 뭐 좀 하면 만점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50, 53, 54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조금 아직 잘 못하겠어요. 잡는 법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증언될까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단정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되죠. 뭐 자치경찰 얘기도 다 했고 8급 어떻게 늘렸냐? 니네 10점 맞으니까 8급 어떻게 늘렸는지 물어보는데요. 8급 표기 어떻게 10점 맞았어요? 8급? 처음에 몇 개 했어요? 처음에 저 진짜 못했어요. 20개 시작했는데 한 달 안에 네, 50개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 고무줄 밴드 있거든요. 그 아빠가 맨날 이렇게 들어주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진짜 많이 늘었어요. 글쎄요.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8급 50? 근데 8급은 꾸준히 하면 늘어요. 네. 꾸준히 평상시도 그럼 8급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이제 거의 다 끝이 나니까 질문 같은 거 많이 물어보세요. 예. 면접 질문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면접 물어봤어요? 질문이요? 예. 개인하고 단체 따로 있는데 예.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하나. 저는 단체 토론 주제로는 그 청소년 그 소년법 연령 하향 나왔어요. 소년법 하향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토론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향을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화적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있어요. 네. 여기는 면접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약간 개인 때는 건강하냐, 건강하자. 아, 네, 건강. 건강하냐 물어봤고 또 집단 때는 수사권 조정 물어봤었어요. 면접 있고. 네. 형법 형사법 난이도 예상하라고요? 2018년 2차는 참 어려웠어요. 2018년 1차는 쉬웠어요. 두 과목 다. 2018년 3차는 1차보다는 좀 어려웠고요. 2차보다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정하게 맞춘 것 같아요. 저는 2018년 3차 정도 난이도가 순경 시험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2018년 2차는 좀 과했고요. 뭐 그렇게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도 문풀이나 전범위도 2018년 3차 정도 난이도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영어는 어렵다고 해요. 계속 물어볼 때마다 영어는 어려울 것이다. 영어를 왜 어렵게 내느냐? 영어는 어려울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게 좋대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영어 공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또 하고 또 앞에 인형이요 이거요? 인터넷 사이트 중경에서 판매하죠 이거 중경에서. 서울청도 판매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포도리 아직도 포도리예요. 귀엽네요. 포도리 엄청. 보시면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이게 메이커가. 4월 1일 마무리 특강. 4월 1일 날 형법하고 형선법 최신 판례를 해요. 최신 판례를 아침 9시부터 하는데 기저귀 특강은 교재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2017년, 18년, 19년 조금 추가된 판례는 제가 그 기저귀 특강이 없는 판례 부분은 출력을 해가지고 아마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마무리해서 나눠줄 거고 그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들으시면 5년치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한 학생들, 그러니까 기본 심화 정도 수준 말고요. 마무리 정도 할 수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응원 멘트, 응원 멘트 학생들 뭐 잘 보라는 얘기 한마디 좀 해주시죠. 떨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좀 더 강하게 할까요? 예, 아니 파이팅 하면 되지 뭐. 자, 현단 얘기해 주세요. 마무리 응원 멘트.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좀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응원 멘트를 한다면 공부는 일단은 붙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붙어야 돼요. 붙어야지 엄마 볼 때도 그렇고 아빠 볼 때도 그렇고 일단 시험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스트레스 받는데 일단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간절함 있잖아요. 막 이거 봐야지 막판에 봐야지 책 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나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 그 뭔가 애달은 표정 있잖아요. 막 애달아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고 저는 진짜 이게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쯤 남았을 때는 빨리 시험 치자. 지겹다 진짜 그만 치자. 어차피 붙을 건데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 있어야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점수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면은 계속 시험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방황하면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붙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애달게 하는 거하고 무조건 붙는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하늘이 도와주고 운이 도와줘요. 부모님이 도와주고 조상이 도와주니까요.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하시고 절대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고 제가 필요하면 뭐 저 카페에서나 무슨 도움 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